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올쇼TV 시스코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솔루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되면서 분산된 환경에서의 보안 위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프라를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앱 애플리케이션의 성능과 가용성을 유지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 절실해졌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클라우드 시대의 보안 위협 걱정이 없이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지원하는 제로 트러스트, 세시, 이메일 보안, 멀티 클라우드 보호와 형상 관리 솔루션, 그리고 스와 플랫폼 등 시스코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오늘 웨비나를 위해 시스코 시스템즈의 김영근 차장님, 김동훈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시스코 시스템즈에서 보안 영업을 담당하고 있고 엔터프라이즈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시스코 시스템즈에서 글로벌 사업부에서 보안을 담당하고 있고요. 민간 기업 그리고 공공 SP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훈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근 차장님, 오늘 웨비나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세미나에서는 저희 시스코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앞서 이제 편집주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듀오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세시라든가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 그리고 저희 소아 솔루션까지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내용을 좀 요약해서 이해하기 편하게 또 요약본을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동안의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몇 개의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근 차장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고 또 그중에서 기업이 클라우드 전환이 눈에 띄는데요.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용을 높이고 있고 또한 OT라든지 산업제어 시스템 등에도 점점 더 많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작업자의 환경도 전보다 분산되었고 그런 상황에서는 보안 관리자의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신경 써야 될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공격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최근에 강력한 보안 기술로 제로 트러스트가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 제로 트러스트는 기존의 보안 접근 방식과 어떻게 다른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식의 보안 접근 방식은 조금 많이 기존의 보안 접근 방식과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사실 솔루션이 아니라 이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보안을 해결하기 위한 어프로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보안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접근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신뢰성 검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에는 외부 침입자들의 위협이 존재하지만 사내는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내 사회를 구분하는 보안 정책이었죠. 그리고 사이버 공격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 침투하게 되면 이 녀석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예전에 레가시 기존의 보안 접근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로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코비드 상황으로 원격 근무자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것처럼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더 이상의 내외가 사내 사회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접점이 모호해진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접속하더라도 기존엔 사회에서 접근하면 차단, 사내에서 접근하면 인증. 하지만 이 제로 트러스트의 접근 방식은 과연 이 접근 방식이 올바른지 다시 한번 검증하고 클라우드에 접근할 때도 똑같은 접근 방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하는 이런 어프로치가 현재 코로나 시대로 디지털 시대로 가면서 제로 트러스트의 접근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이 제로 트러스트는 어찌 보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의 개념이 적용된 그야말로 강력한 보안 기술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개념은
지금 뭐 작년에 나왔다, 뭐 코로나 때문에 나왔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서 또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솔루션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스코의 제로 트러스트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우선 제로 트러스트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래서 시스코에서는 이 제로 트러스트 전략에 대해서 세 가지 카테고리화해서 좀 더 기존에 보안하던 담당자들도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화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워크포스라고 하는 거죠. 인증된 사용자들과 안전한 단말들이 어플리케이션 접속 가능하도록 이 워크포스라는 카테고리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워크로드죠. 사실 온프라미스 된 서버가 있다면 클라우드 환경에는 워크로드라고 부르는 이 클라우드 상의 이 워크로드를 보호하는 여기에 들어가는 카테고리를 다시 하나 잡았고요. 마지막은 워크플레이스입니다. 우리가 IoT나 OT를 포함한 네트워크 상의 모든 사용자 디바이스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 방식 워크플레이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접근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 세 가지 분류에 따라 시스코가 갖고 있는 보안 기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시큐어 워크로드에 관련된 솔루션들도 많고, 그다음에 시큐어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 필요하고요. 시큐어 워크포스라고 해서 여기도 다양한 솔루션들이 들어가죠. 이런 부분을 아우르는 시큐어 X 플랫폼으로 통합 관제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저희는 고객사에서 좀 더 안전한 보안을 설계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시스코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보안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시스코의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포커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동훈 과장님, 시스코에는 듀오가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듀오 시큐리티가 제로 트러스트의 근간, 저희가 시스코가 제로 트러스트의 그 모든 포트폴리오의 그 꼭지점, 완성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듀오는 실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한국에서 런칭을 했었었는데, 실제 이제 업무 환경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사내의 모든 직원들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됐었고, 사내 외에서 이제 재택근무자들이 많이 없었었는데,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이 보안의 접점이 한 꼭지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지점에서 또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사용자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입력하고 이제 인증을 했었을 때, 그럼 이 사용자가 실제 사용자인지 아니면 아이디 패스가 탈취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의문점이 시작이 됐었고, 거기 그 문제점을 다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이제 멀티팩터 인증, 듀오 시큐리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듀오 시큐리티는 이제 기본적으로 투팩터 인증, 이제 멀티팩터 인증 솔루션이고요. 여기서 진보된 솔루션이라 또 보시면 되겠는데, 아이디의 그 디바이스의 보안 확인은 물론이고 싱글 사인온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이디 어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 이제 디파인드 파라미터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 같은 경우도 실제 듀오 시큐리티를 인수를 하기 전에 이제 멀티팩터 인증 솔루션을 쓰고 있었었는데요. 이제 듀오를 인수하면서 시스코 전 직원이 7만 명 이상이 전 세계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근무자들이 모두 이제 듀오 시큐리티에 적용을 하는데 불과 한 1주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 이유는 사용자가 손쉽게 지금 장표로 보시겠지만 이 몇 개의 캡처 짤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자가 손쉽게 등록이 가능하고요. IT 입장에서는 일일이 직원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설명하지 그럴 필요 없이 간단한 한 장의 표로서 이렇게 손쉽게 이제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듀오의 또 장점이라도 볼 수 있는 게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헬스를 체크할 수 있는데, 이제 포스처 기능이랑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제 이 외에는 MDM 솔루션을 쓰고 있었는데 듀오가 이제 이 모든 솔루션을 대체를 했었고요. 듀오는 이제 그래서 멀티팩터 인증뿐만도 아니고 이제 포스처 기능까지, MDM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쓰고 있는 멀티팩터의 기기로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탈취가 됐는지, 그리고 OS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잠금이 열려 있는지 이걸 체크를 하게 되고요. 사용자가 실제 쓰고 있는 뭐 랩탑에서 OS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방화벽은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EDR 솔루션이 작동하고 있는지 이걸 또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럼 이 많은 디바이스와 인증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라는 고민이 생기실 텐데요. 실제 이제 듀오에서는 이제 이런 간략한 대시보드를 제공했는데 직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용자가 어떤 솔루션을, 어떤 디바이스를 쓰고 있고, OS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디바이스는 또 몇 개 있고, 취약점은 또 어디가 발생할 수 있는지 간단한 이제 대시보드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 또 대시보드에서 더 들어가신 다음에 상세한 정보까지 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제로 트러스트가 적용된 듀오의 강력한 보안 기능 잘 들었습니다. 야, 그런데 앞서서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보안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 인증은 몹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인증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인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실제 투팩터 디바이스까지 이제 뭐 탈취가 됐다고 하면은 인증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또 이런 상황, 보안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실제 예를 들어 드리면은 이제 옆에 연근 차량님이 계시지만 제가 연근 차량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탈취를 한 다음에 제 노트북에 로그인을 했었을 때는 아예 인증 자체가 불어되거든요. 그래서 2차 인증 자체를 불어하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각 인증서를 또 배포하게 되는데 사용자가 등록된 단말, 사용자가 쓰고 있는 이제 랩탑 이런 것들이 모두가 등록이 된 상황에서 디바이스의 어플리케이션과 그리고 구분을 짓기 때문에 실제 탈취가 돼도 한 번 더 보안을 검증을 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추가로 또 저희가 이제 시큐어 엔드포인트라는 이제 EDR 솔루션이 있는데 여기랑 연동하게 된다고 하면은 좀 더 사용자의 디바이스의 그 보안을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접속을 했었을 때 이 사용자의 노트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노트북에 간단한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고요. 에이전트가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에이전트가 실행이 되면서 머레어가 있는지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레어가 있고 에이전트가 EDR 솔루션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1차 인증은 통과가 됐더라도 이제 2차 인증 듀오 자체 내에서 이 인증을 아예 불허하고 어플리케이션 접속을 차단해서 보안에 발생하는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듀오의 또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싱글 사인온이거든요. 지금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로그인하는 게 뭐 한두 웹사이트 들어가서 로그인하는 것 뿐이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클라우드 솔루션과 다양한 사내 어플리케이션이 많은데 일일이 들어가서 이제 로그인하게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또 이제 아이디 패스도 이제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듀오는 싱글 사인온 기능을 제공하면서 단 한 번의 인증을 통해서 아이디 패스를 들어가서 멀티팩터 인증 듀오를 통해서 2차 인증을 하고 나서부터는 싱글 사인온 구현을 통해서 사용자의 좀 편의성을 더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듀오의 가장 큰 장점이 어댑티브 정책 적용인데요. 허용되는 인증의 방법이 다양합니다. 저희가 일관된 보안의 정책, 일관된 멀티팩터 정책을 이제 드리는 게 아니고 각 사용자나 기업의 환경에 따라서 이제 인증되는 방법을 또 다양하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멀티팩터 인증을 할 때 듀오를 이제 앱스토어에서 스마트폰에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멀티팩터 인증을 진행하는데 사용자가 원하실 경우에는 뭐 생체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OTP 다른 기기를 사용하신다든지 SMS, 전화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인증 방법을 또 고르실 수가 있으시고요. 사용자의 등록 상태도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까 이제 대시보드를 좀 말씀드렸는데 사용자가 멀티팩터를 하고 있는 장비가 뭐 스마트폰인지 다른 어떤 디바이스 쓰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또 이제 지리적인 위치도 상당히 또 중요하다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한국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외국에 이제 근무하는 사용자가 있는데 갑자기 위치가 바뀐다고 하면은 여기서 또 인증을 또 이제 불허를 할 수가 있고요. 한국에 있는 사용자인데 갑자기 중국에서 로그인한다든지 이런 경우 이제 발생할 수가 있으신데 이건 것도 저희가 이제 어댑티브 정책 적용을 해서 이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OS 같은 경우 이제 윈도우가 있고 맥OS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안드로이드 OS가 있는데 각 OS별로 정책이 또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일을 또 말씀드리면은 듀오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헬스 체크를 했을 때 사용자 OS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EDR 솔루션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보안에 취약점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한테 알러트를 띄워주고 거기서 이제 사용자가 적절히 대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가이드를 또 주는 기능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편하고 강력한 인증 절차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업의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좀 클라우드 환경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클라우드에 따른 보안 솔루션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기업 입장에서는 게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복잡성은 줄이고 또 업무 속도를 높이고 또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동시에 또 새로운 또 SD-WAN 지원을 아키텍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특히 이제 컨버지드 이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네트워킹 및 보안 기능이 통합된 세시 모델이 최근에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장님, 이 시스코의 세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네, 저희 시스코에서도 그 기존의 엄브렐라 제품을 좀 더 고도화해서 세시 제품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잠깐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Secure Access Service Edge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Secure는 보안을 얘기하고요, Access는 네트워크를 얘기하고, 서비스는 Subscription Base의 Edge,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의 변화는 사실 저희 보안에서부터 온 거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AWS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GCP 같이 컴퓨팅 파워가 먼저 클라우드로 넘어갔고, 그때 애자일하고 TCO 절감이라던가 다양한 베네핏을 갖고 있는 이 모델 자체가 다음 세대는 스토리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데이터, 주요 데이터가 아닌 녀석들은 스토리지를 많이 클라우드 상황으로 넘어갔고, 현재는 사실 이 보안의 스택, 보안의 영역과 네트워크의 영역이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코비드 상태 때문에 재택근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오늘날의 문제는 이 많은 이 리모트 워커들, 원격 근무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 모든 트래픽은 사실상 헤드쿼터에 있는 캠퍼스 네트워크로 오고, 이 약간 인그레스 포인트에서 버틀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예로 사실은 뭐 저희도 이제 그 웹엑스 같은 화상회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최근엔 이 화상회의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툴인데요. 화상회의를 했을 때 모든 사용자가 VPN에 묶여서 그 많은 트래픽을 처리하다 보면 주요 임원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병목 현상 때문에 느려지거나, 아니면 기존의 뭐 네트워크의 인프라라든가 보안 스펙 자체가 이 현재 늘어나는 폭발적인 수요를 수용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포먼스 문제들이 많이 생길 뿐더러 이런 MPLS로 전용선을 나오는 모든 트래픽이 가운데로 중앙 집중화되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코스트도, 그다음에 보안성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커피숍에서도 VPN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 커피숍에 있는 VPN은 뭐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와이파이, 인증되지 않은 와이파이고, 뭐 맨인더미들이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아이디 패스워드에 대한 뭐 시도, 크래킹 시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노출이 되면서 퍼포먼스 문제와 보안 문제를 다 같이 갖고 있는 게 현재 재택근무로 인한 코비드 현상에 대한 IT 인프라의 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코가 얘기하는 세시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실상 이런 트래픽을 하나의 가상 클라우드 보안 영역 스택을 만들어 놓고, 이쪽에서 뭐 SWG라는 프락시 기능, 캐스비 기능, 그 다음에 VPN 서비스, 방화벽 서비스, 뭐 DLP 서비스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클라우드 환경에 묻게 된다라고 하면 정책도 일관화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용자가 어느 커피숍에 어느 집에서 일을 하던 그때 UTM을 가지고 떼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UTM을 클라우드로 넣는다고 하면 동일한 보호 정책을 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 집중화돼서 퍼포먼스 문제, 네트워크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보안과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다 잡을 수 있는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어에서 정의하는 건데, 절대 이 보안과 네트워크는 떼어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시를 이야기하면서는 이 다양한 스택들이 올라가 있는데, 이런 보안 스택을 사실상 연결해 주는 기능은 이 네트워크 기술, 저희 시스코가 가장 잘 하고 있는 SD-WAN 기술입니다. 그래서 세시를 얘기할 때는 단순히 보안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보안 영역으로 오기 전까지 네트워크, 그래서 시스코는 보안하면 네트워크 하면 생각나는 게 가장 첫 번째는 시스코죠. 이 네트워크를 가장 잘하는 시스코, 그 다음에 글로벌에서 넘버원 시큐리티 벤더인 시스코, 이 두 개의 컨버지스한 서비스가 오롯이 이제 서비스 이제 엣지 세시에 적용될 수 있는 좋은 그림이라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대면 시대에 보안과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시스코의 세시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이 세시가 구현되는 솔루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김동훈 과장님께서 대표적인 솔루션이 엄브렐라고 들었는데요. 설명해 주시겠나요? 예, 맞습니다. 실제 엄브렐라, 저희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제로 트러스트의 근간이 된 솔루션은 저희는 듀오고요. 세시의 근간이 된 솔루션은 바로 이제 엄브렐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엄브렐라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오픈 DNS 인수를 해서 DNS 솔루션 보안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클라우드 락, 그래서 캐스비 기능이 들어갔고, 지금은 모든 보안 솔루션이 다 엄브렐라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화벽, 그다음 웹프락시, 그다음 캐스비, DNS,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탈러스 인텔리전스까지 모든 보안 기능이 올라간 게 엄브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점을 사실 관리하셨을 때 각 지점에서 장비를 놓으시고, 그리고 각 지점 가서 이제 뭐 컴피그 하시고 보안 설정을 하셨었는데, 그런 거 없이 클라우드에서 모든 게 구현이 가능하시고요. 즉시 적용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제 중단 없이 쓸 수 있는 솔루션이 엄브렐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코 엄브렐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뭐 하드웨어에 가장 기반을 뒀었지만, 현재 이제 서브스크립션, 소프트웨어 그 업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보안 그리고 근간에 저희 모든 시스코 솔루션이 다 엄브렐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강조드릴 수 있는 부분이 듀오랑 엄브렐라인데, 이제 더 이상의 보안은 물론 장비를 이제 온프라임에서 가지고 나서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세시의 근본이 되는 엄브렐라로 다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조금 더 관심을 또 가지게 되면은 하드웨어가 필요 없이 순수하게 구독 서비스만으로 모든 보안을 다 이루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업의 모든 네트워크의 안전한 접속을 위한 세시 기반의 엄브렐라 솔루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메일 보안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합니다. 저 차장님, 시스코는 이 이메일 보안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시스코가 이메일 보안을 글로벌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보안 회사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시스코는 시큐어 이메일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온프라미스 버전과 클라우드 버전, 그 다음에 클라우드 API 환경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벤더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메일을 하나의 계층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평판이라던가 안티 스팸, 안티바이러스, 그 다음에 APT, 그 다음에 다양한 아웃브레이크 필터처럼 실시간 URL에서 분석도 하고, 이렇게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탈로스라고 하는 인텔리전스의 정보를 받는 다계층 보호 프로세스를 갖고 이메일 보안 솔루션을 글로벌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위협 탐지 기술도 저희가 네트워크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비싼 고가의 장비를 넣어야 되는데요. 클라우드는 그만큼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지능형 위협 방어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별도의 라이센스 구매는 필요하시겠지만 라이센스만 구매함으로써 하드웨어가 전혀 필요 없이 지능형 위협 공격에 대해 방어가 가능한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탈로스가 갖고 있는 파일 평판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잘 알려진 샌드박스 기능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나중 가서도 이게 악성 위협이나 새로운 위협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과거의 히스토리까지 찾아서 우리 기업에는 들어온 적이 있었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거 파일 재분석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랜섬웨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서 엄브렐라 DNS 기능도 있고, 그다음 저희 탈로스가 있겠지만 단축 URL 뒤에 숨겨진 URL을 계속 쫓아가면서 차단합니다. 결국 이 URL 자체는 오늘 만들고 며칠은 되진 않았겠지만 이 URL을 우선 침투시키고 활성화하는 이런 다양한 공격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팔로잉하면서 단축 URL 뒤에 숨겨져 있는 실제 URL을 탐지함으로써 이런 랜섬웨어 위협들을 차단할 수가 있고요. 또한 첨부 파일에도 사실 그 URL을 탐지해서 침투 시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워드 문서에, PPT 문서에 이 링크 하나를 만들어 놓고 클릭하게 됐을 때 악성 코드, 특히 랜섬웨어를 배포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도 저희는 첨부 파일 내용까지도 보고 차단을 하는 이런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기업을 사칭한 비즈니스 이메일 위협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빈번하게 이메일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것을 쉽게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비즈니스 이메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문기사에서 보안 사고로 해서 해마다 끊이지 않고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 비즈니스 사칭 이메일, 사기 메일입니다. 저희가 그 이메일 보안에 앞서서 얘기하면 기존에는 스팸의 양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제로데이 공격이라든가 현재는 사회공학 기법을 이용하는
피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기업의 VIP라던가 아니면 거래처를 위장해서 이 메일을 통해서 실제로 금전적인 베네핏을 가져가려고 하는 공격 시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사기 메일도 지금은 랜섬웨어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이 이메일 쪽의 보안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스코에서는 그 내장되어 있는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하고 잠재적 위협을 가진 사기 메일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면 뭐 L이라는 그 영문을 I로 바뀌어서 교모하게 회사 이름을 바꾼다던가 뭐 영문자 O와 숫자 0을 섞어서 가는 이런 다양한 그 사칭 이메일들을 저희는 그냥 별도의 그 하드웨어 장비 없이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이네이블해서 차단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런 환경에서 보안 이슈에서 이 침해 사고를 당했던 분들은 일반 IT 보안 담당자들이 아니라 일반 업무를 보시는 분들입니다. 뭐 구매팀이라던가 인사팀이라 최근에는 뭐 인사팀 이메일, 레주메인 것처럼 속이는 기능도 있었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IT 보안하는 인원들과 똑같은 보안 수준을 올리기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피싱 대응 훈련 기능도 제공을 별도의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에 근무하시거나 기업의 보안 담당하시는 분들은 많이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해마다 이 대응 훈련이라고 해서 피싱 대응 훈련을 꾸미려고 하면 도메인도 사야 되고 메일도 준비해야 되고 첨부 파일을 또 기존에 있는 스팸 필터에 안 걸리게 만들어야 돼요. 다양한 방법을 또 고민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걸 대응 훈련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업무 사용자들도 보안 인원들처럼 피싱 훈련에 대해서 피싱 메일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 지침, 그다음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고서 샘플은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받고 삭제하신 분, 열어보신 분, 링크까지 클릭해 보신 분, 감염되신 분 통해서 각각의 액티비티 훈련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를 드리고요. 그 다음 이런 이메일 보안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팸부터 악성 코드, 지능형 위협, 랜섬웨어, 그 다음에 이런 사칭 메일에 대한 대응 훈련까지 해서 저희 시스코가 글로벌하게도 레드카드 마켓 쿼드런트에 보면 가장 위에 있는 탑 플레이어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검증된 솔루션을 갖고 있는 벤더라는 이야기죠. 네, 다양한 이메일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이메일 보안 솔루션 활용법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사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는 기업 환경 관점에서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요즘 기업들이 멀티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과 또 그에 따르는 다양한 워크로드에 대한 보안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몹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환경을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나요? 네, 저희는 솔루션은 다 갖고 있죠, 시스코가.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보호 형상 관리 솔루션도 물론 갖고 있습니다. 네이밍은 Secure Workload, Secure Cloud Analytics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클라우드의 워크로드를 보호하고 잘못되어 있는 정책 때문에 형상 관리 문제도 생길 수 있는 위험 리스크를 제거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어플리케이션을 보시죠. 굉장히 멀티 클라우드고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이 다 혼재되어 있는 복잡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서든 구동을 하고 온프라미스든 퍼블릭 클라우드든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구동을 해야 되고 얘들은 항시 바뀝니다. 저희 IT 보안 담당자분이 굉장히 어려운 게 항상 개발자들에서 데브옵스를 환경하고 굉장히 그 애자일하게 움직이는 이 데브옵스 환경과 CI/CD 파이프라인은 다 이해하기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항상 비즈니스 그로스에 맞춰 변경이 되죠. 그리고 이런 개별 환경들을 다 저희가 적용하면서 보안을 신경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악성되는 저희가 이제 악용되는 취약점의 99%는 보안팀이 이미 알고 있는 취약점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벌어진 뭐 하트블리드라던가 침해 사고를 보면 실제로 패치는 나와 있지만 그 패치를 어디에다 적용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실제로 패치가 된 줄 알았는데 패치가 안 돼서 이퀴닉스 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행히 이런 부분은 더 저희가 보완을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는 어떨까요? 클라우드는 더 많이 안 보이죠. 워크로드는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CWPP라고 얘기하는 워크로드 프로텍션에 대한 그
그 솔루션을 Secure Workload라는 제품으로 저희는 보안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얘는 우선 첫 번째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세스 및 통신에 대한 이상 행위를 식별하고, 기업이든 아니면 저희 국제적 규율의 컴플라이언스를 맞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벤토리, 이 워크로드에 혹시 올려있는 파일, 실행 중인 파일이 취약점에 노출되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정책 요소는 어플리케이션 행동 기반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얘를 세그멘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워크로드에 대한 컨텍스트, 하나하나의 이벤트가 아니고 이게 조합돼서 문맥이 되고, 이 문맥을 통해서 이 워크로드는 서로 묶여야 된다는 메타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이런 클라우드 환경은 사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저 정보나 엔드포인트 디바이스도 이런 세그멘테이션 하는데 주요한 정책 정보로 갖고 있으셔야 될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업들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그멘테이션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기업 입장에서는 세그멘테이션이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 정책을 어떻게 정할지가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스코는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특장점을 갖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세그멘테이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다양한 세그멘테이션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이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올해뿐만이 아니라 기존에도 수년 동안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문제는 이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까, 하우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가 않았죠. 그래서 저희 시스코는 얘가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설치된 워크로드에서 이 부분을 자동으로 학습을 하고, 학습에 기반하여 아까 말씀드린 컨텍스트를 가지고 학습에 기반하여 자동으로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가이드와 정책을 운영자분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또 하나 또 고민하시는 게 있죠. 세그멘테이션, 자동화되는 건 알겠는데 이 자동화되어 있는 세그멘테이션 정책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할 거야? 저희는 이 자동학습 기능을 통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이 워크로드들이 히스토리컬하게 실시간 정책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만한, 차단될 만한 호스트 리스트가 커뮤니케이션들을 사전에 보여줌으로써 세그멘테이션 정책을 걸 때도 운영자가 좀 더 신뢰성 있게, 자신감 있게 이 부분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컨텍스트를 제공해주고, 이런 기능 자체가 이제 머신러닝에 의해서 감사수행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솔루션 대비해서는 워크로드를 보호하기 위해 좀 탁월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패키지 인벤토리가 있는데요. 사실 그 워크로드에 어떤 파일이 올라가 있는지 보안 담당자가 다 확인할 수는 없는 얘기죠. 실시간으로 다 들어가서 만들 때마다 나한테 만들려면 나한테 워크로드 이네이블 하기 위해서는 저한테 얘기하세요. 확인하고 백신 돌리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는 이 시큐어 워크로드에 자체적으로 있는 인벤토리 수집 기능으로 실제로 프로세스에 올라와 있는 녀석과 인벤토리에 있는 녀석,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이제 취약점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신속하게 식별해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얘가 클라우드 프로덕션에 올라가서 문제가 생기는 걸 사전에 좀 보호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죠. 사실 AV보다 좀 더 강력한 화이트 리스팅 얘기는 하지만 얘도 정책 걸기가 쉽지 않죠. 저희는 이 시큐어 워크로드 화이트 리스팅도 프로세스 해시 기반의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이걸로 타이트하게 베이스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이 기업이 정한 이 베이스라인 포스처가 있다라고 하는 이 포스처에 위반되는 녀석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리미데이션 한다거나 아니면 얼럿을 띄워서 워크로드가 새로 올라왔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손쉽게 알 수 있는 이런 가시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래픽 자체도 저희는 엔드포인트, 워크로드만 워크로드 간의 통신도 저희가 머신러닝 하는 트래픽 안에 그 세그멘테이션 안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워크로드 간에서도 이상 트래픽을 유발시켜서 네트워크 퍼포먼스 이슈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행위로 위협을 야기하는 이런 녀석들은 실시간으로 트래픽을 확인하고 머신러닝 하면서도 얼럿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A라는 그룹에 있는 세그멘테이션 안에 워크로드가 10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평상시보다 높은 트래픽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컨피규레이션이다, 잘못된 설정이다, 이상행위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다양한 클라우드의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가 올라가더라도 여기에 대한 가시성과 리미디에이션 할 수 있는 기능, 캐퍼빌리티를 제공해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근데 어렵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러니까 손쉽게 저희는 대시보드로 보안 점수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워크로드별로 몇 개의 워크로드가 6개의 섹터로 벌너너빌리티 취약점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포스처는 맞는지, 그다음에 뭐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컴플라이언스 맞는지 각각의 스코어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가시성 있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큐어 워크로드는 사실 SaaS 모델, 프라이빗 클라우드, 레거시에 다 적용 가능하고요. 설치도 동일한 에이전트 스크립트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그 워크로드에 맞는 솔루션이 자동으로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레거시를 어울러서 시큐어 워크로드가 고객사의 워크로드 안에서 정말로 프로덕션 안에서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을 다 지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 복잡한 보안을 간편하고 또한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큐어 워크로드 활용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거버넌스를 높이려면 주요한 구성 요소에 대한 형상 관리 보안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보안 솔루션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CWPP라고 하는 워크로드 프로텍션과 CSPM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형상 관리 솔루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래서 시큐어 클라우드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CSPM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고 행동 위협 탐지, 그 다음에 구성 리스크, 네트워크 분할 및 대응 치료,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외국 사례에서 저희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외국 사례를 보면 외부의 클라우드 공유하는 파일 자체 또는 제대로 형상 관리가 되지 않아서 오픈되지 말아야 될 포트 또는 공유 정책 등으로 고객의 데이터가 유출됐고 그로 인해서 기업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케이스를 많이 보실 거예요. 사실 워크로드의 보안만큼이나 이 컨피규레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브스텝옵스가 진행되고 있는 이 데브옵스 환경 안에, 개발자 환경 안에서 이런 구성 정보가 잘못된 거, 변화하는 정보 하나하나를 체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 다양한 API 정보를 받아다가 가시성을 갖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고 통제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보안 아젠다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보안에 가장 앞서서는 우선 가시성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보이지도 않는데 저 앞에 20m 앞에서 오는 차를 피할 수는 없어요. 내가 위협인지 알아야 피하는데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안의 위협이 실제로 보여야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그런 가시성이 다양한 클라우드, 온프라미스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혼용되면서 굉장히 가시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제품에 한해서는 CSPM 안에서는 모든 엔티티를 확인하고 워크로드를 확인하고 여기는 아까 전에 제가 CWPP는 워크로드 베이스에 봤다고 하면 클라우드 환경의 API 통신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온프라미스 네트워크 베이스의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모든 통신을 모니터링하면서 설정이 바뀌는 이 API 내용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보안 규칙에 위배되는 설정이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알림을 받던가 아니면 통합관제센터에 이슈를 던지거나 이메일을 던지거나 이런 부분으로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시성을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각각의 클라우드 쪽에서의 이벤트를 다 당연히 저희는 받고 분석을 하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벤트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진행하고 탈로스의 인텔리전스를 취합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퍼블릭 클라우드든 아니면 온프라미스든 뭐 다양한 내용의 데이터를 모아서 컨텍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위협에 대한 말씀을 얼럿을 띄우고 인티그레이션을 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구성 리스크, 원드라이브로 공유하지 말라고 하는데 임의의 사용자한테 공유를 한다던가 아니면 기한 없이 오픈되어 있는 링크를 전달하던가 아니면 사용자 및 시스템에 대한 이벤트를 노출했도록 포트 열고 닫고를 제대로 규정을 안 지키던가 아니면 세그멘테이션을 다 올바르게 분할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위협들을 이 CSPM 안에서 가시성 내용을 확인하고 컨텍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얼럿을 띄워주는 이런 통합적인 가시성과 이런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위협을 사전에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응 미치로는 사실 단일 솔루션 네트워크 트래픽을 하면서 API 콜로 변경도 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라는 걸 저희가 얼럿을 띄우거나 아니면 기존에 갖고 계시는 그 심이라던가 소아 솔루션과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클라우드도 관제 영역으로 많이 돌아오셨죠. 예전에 이제 온프라미스, 이제 클라우드, OT만 다양한 관제 영역들인데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를 관제하시는 관제 영역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넣어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컨텍스트는 원하시는 대로 다 넣어드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고 대응 및 치료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멀티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도요. 네.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서 시스코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플랫폼을 모두 다 보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솔루션들이 실제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김 과장님, 글로벌 마켓에서의 위치는 어떤가요? 예, 시스코는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모든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솔루션이 그냥 마켓에서 평범하게 그 인정을 받는 솔루션이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IPS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모두 글로벌이 1등을 하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 제로 트러스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냐? 회사 입장에서는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을 하고 싶고, 그러면 이제 각 그 보안 벤더들을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방화벽도 부르고, 이메일도 부르고, 그다음 뭐 멀티팩터를 가지고 있는 불러야 될 텐데, 그럼 각각의 벤더를 불러서 각각의 벤더가 당연히 좋은 장점이 있고, 방화벽의 장점이 있고, 이메일의 장점이 있는데, 그러기 좀 번거로울 수도 있으시다는 거죠. 하지만 시스코는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 플랫폼을 구축을 하신다고 하면은 거기서 원하는 고객사의 니즈에 있는 모든 보안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보안 솔루션이 다 글로벌리 인정을 받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마켓 리서치마다 저희가 항상 이제 우상향에 있거든요.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처럼 우상향을 가고 있는 것처럼 저희도 모든 각각의 솔루션이 다 우상향, 리더의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분께 오히려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각 벤더의 장점이 있는데 그 벤더를 하나하나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시간에 좀 번거로움을 가지실 건지, 아니면 시스코, 저희 그 글로벌 넘버원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시스코를 불러서 한 번에 컨설팅처럼 한 번에 그 번들어해서 모든 솔루션에 1등하고 솔루션을 다 구축하실 건지 편의성을 좀 고려를 하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저희 시스코가 다른 벤더보다 앞서 있고 제로 트러스트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모든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대로 글로벌 리더 위치에 있는 만큼 기업들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보안 관리 부분도 많아지고 또 그에 따라 굉장히 복잡성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 개념인 SOA 이슈가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SOA 플랫폼이 아주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차장님, 그 시스코의 SOA 플랫폼은 고객들한테 어떤 이점을 주나요? 우선은 시스코의 SOA 플랫폼은 SaaS 베이스의 무상으로 제공되는 SOA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죠. 구성하시는데 분명히 리소스가 들긴 하겠지만 비싼 제품을 사더라도 물론 구성할 때 인티그레이션한 무조건의 내용이 필요한 게 SOA 솔루션인데 이 부분은 저희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플랫폼 접근 방식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너무 많이 보안이 복잡하죠. 예전에 뭐 10년 전 대비해서 방화벽과 IPS를 보는 수준이 아니라 엔드포인트부터 아까 말씀드린 NDR부터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방화벽 늘어났고 클라우드 영역, OT 보안 영역까지 보기가 너무너무나 힘든데 이런 부분을 간소화하고 가시성을 제공하고 그래서 이피션시하게 우리가 반복적인 작업은 자동화하고 그 리소스로 정말 필요한 보안을 신경 쓰게 하는 데가 사실 이 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SecureX라고 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보안 플랫폼을 저희 제품을 갖고 있는 모든 고객들께 다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가지고 현재 갖고 있는 심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셔도 되고 저희 시스코의 제품을 활용하셔도 돼서 간소하게 가시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기반을 드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스코의 통합 보안 플랫폼 SecureX는 시스코가 제공하는 통합된 가시성을 제공하는데 과연 시스코만 지원할 것이냐? 아닙니다. 서드파티를 통해서도 인텔리전스든 그다음에 식별 정보든 심의든 다양한 정보들을 다 볼 수 있게 하나의 그 싱글 패너블 레서라고 저희가 통합된 가시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SaaS 베이스의 개방형 수화를 제공한다라고 할 수 있고, 이 통합된 솔루션 플랫폼을 잘 이용을 하시면 저 인텔리전스 정보도 있으세요. 그래서 위협이 만약에 노출되었을 때 저희 시스코가 기존에는 굉장히 또 고가고 지적 자산을 갖고 있는 인텔리전스 정보까지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안을 좀 더 간소화하고 그다음에 자동화하고 그다음에 뭐 무상이기 때문에 더 많은 베네핏을 저희 시스코 솔루션을 통해서 CQX를 통해서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 또 세시, 또 멀티 클라우드 보호와 형상 관리 솔루션, 또 그리고 소아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 모든 솔루션을 사실 구매하고 싶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자, 이를 위해서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 차장님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그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시스코 엔터프라이즈 어그리먼트, 이렇게 쉽게 저희가 EA 프로그램이라 부르고 있고요. 갖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시스코에서 일한 지 이제 6년 차가 되고 있는데 처음에 첫 해 때 들어왔을 때 이제 소프트웨어 서브스크립션 비중이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당당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저희 포트폴리오도 많이 변화를 했고요.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에 좀 더 많이 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M&A를 통해서 인수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이 근래는 뭐 캐나 시큐리티도 인수를 했었었는데 다 소프트웨어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드릴 수 있는 고객께 드리는 솔루션의 이 가치는 더 이상 하드웨어에 기반을 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연장선으로 또 말씀을 또 드리는 게 저희가 EA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생각하시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SaaS 형태라든지 아니면 이제 라이센스 서브스크립션 형태의 솔루션을 번들어해서 고객분께 제공을 하는데 금액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3가지 솔루션을 도입할 비용에 5가지 솔루션을 드릴 수가 있고, 기업께서 이제 저희랑 이제 그 EA 계약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 연간 그 증가폭이 있을 거거든요. 기업이 성장을 하기 있기 때문에 뭐 트래픽이 증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증가를 했을 경우에 거기서 저희가 더 과금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용자의 증가폭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추가 사용을 또 허용을 한다든지, 또 계약 기간 내에 이 그 가격의 그 변동을 하겠지만 그 변동 기간에 고정 가격을 들으면서 고객께서 좀 안정적으로 좀 예산을 잡으실 수가 있으시고 사용 기간을 좀 안정적고, 저희가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을 계약 기간 내에 안전하게, 그리고 이제 허용치를 저희가 그 허한 만큼 또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스코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김 차장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이 웨비나의 간략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짧은 시간에 좀 많은 밸류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욕심이 앞서서 자료가 좀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약하는 장표를 하나씩 좀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라는 GTNA 솔루션으로 듀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듀오가 시스코의 다른 벤더 대비 더 좋은 거는 어댑티브 형상 관리, 어댑티브 인증 관리라고 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긁어올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통해서 세분화된 컨트롤할 수 있는 GTNA 솔루션 듀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클라우드의 환경에 맞는 이 가시성을 드리는 NDR 솔루션 CSPM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클라우드의 다양한 록을 모아서 워크로드에 대한 정보를 네트워크적으로, 사실은 클라우드니까 API적으로 모아서 그분 가시성을 드리고 잘못된 정책을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는 가시성을 드리는 NDR Secure 클라우드 어널리틱스에서 말씀드렸고요. 워크로드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일반 환경에 엔드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클라우드에는 워크로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워크로드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또 머신러닝의 이상행위, 업노멀 비헤이비어 차단하고,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취약점이 올라가 있는지 검사하는 이런 자동화되어 있는 CWPP, Secure 워크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메일 가장 많이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젠다 중에 하나인 이메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다양한 멀티 레이어의 보안 기술을 적용했다. 그 근간은 탈로스에 기반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갖고 있다. 이 탈로스에 있는 정보가
기본적인 안티바이러스나 안티스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비즈니스 이메일을 사칭하는 VIP를 사칭하는 이런 사기 행각까지도 머신러닝 기술과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랜섬웨어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죠. 세시라고 해서 엄브렐라가 기존에 있는 DNS 보안에서 다양한 보안 스택을 통합하는 거의 완성형 클라우드 보안 스택으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기존의 프락시라던가 DNS, CASB, DLP 이런 영역이 다 클라우드로 올라갈 준비가 됐고 이 클라우드 영역까지 올라오기 전까지 네트워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시스코가 갖고 있는 네트워킹 기술로 이 네트워크와 보안을 같이 잡는 남들과 차별화된 세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CQX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SOA 솔루션을 무상으로 개방함으로 인해서 저희 이제 보안 고객들이 좀 더 편안하게 또 리소스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보안 가시성을 가져가게 하게끔 이제 서드파티 인티그레이션들까지 가능한 SOA 솔루션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드렸고 마지막에는 이런 솔루션들이 단단히 솔루션을 사는 것보다 한 번의 계약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민하실 수 있는 E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강의하시는 동안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네, 시스코에서는 몇 년 전부터 MFA가 적용된 듀오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도 듀오만 있으면 재택근무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또 다른 솔루션이 필요한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구성을 어떻게 하시는 요구사항을 조금만 저희가 잘 들으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원격 근무자의 원에서 이제 원격 근무를 하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레가시 VPN부터 아까 듀오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파라미터 기술 또는 저희가 매니지드 VPN이라고 해서 VPN 자체 저희 시스코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물론 MFA가 있으면 이 VPN 인증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제로 트러스트 어프로치는 맞는데 이 근간에 대한 기술, VPN에 대한 걸 저희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끝난 다음에 저희 세션 발표 자리 밑에 있는 그 이테크 시스템즈의 이메일 계정과 저희 이메일 계정이 있는데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말씀 주시면 저희가 알맞은 올바른 솔루션을 제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스코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솔루션이 많은데 중소기업이고 AWS 운영 중인 경우에 추천해 주시는 보안 솔루션이 있으면 꼭 추천해 주십시오. 특히 이커머스 물류 시스템에서의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커머스라고 하시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큐어 워크로드와 시큐어 클라우드 어널리틱스를 같이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류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하고 AWS라고 하면 워크로드도 많을 뿐더러 형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물류 시스템 때문에 어느 때는 많은 워크로드가 가용성이 필요하고 줄어들 때도 있고 이런 변화 관리에 있어서도 AW 환경이라고 하시면 워크로드도 보면서 API 콜을 같이 보고 이 부분에 정말 리스크가 있는지 이 물류 시스템도 사실 항상 변화하거든요. 다양한 코드들이 새로운 코드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변경 작업이 있는데 이런 변경 작업이 있어서 우리 보안 기업, 우리 보안 컴플라이언스에 맞는지를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큐어 워크로드 그다음에 시큐어 클라우드 어널리틱스를 같이 고민하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요. 웨비나를 시청하게 되면 당사의 제품이 최고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입하려는 전산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도입 시 담당자는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게 웨비나가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 말고 다른 많은 보안 벤더들이 오셔가지고 다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당연히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만 각 그 벤더사가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가 다르고 각 벤더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솔루션을 구현을 해야 되고 어떤 게 필요한지 고민이 많으신데 당연히 방화벽 벤더는 방화벽이 우선시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멀티팩터 벤더는 멀티팩터가 우선시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메일은 이메일 보안이 벤더가 우선이 된다고 좀 해서 보안 담당자가 더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차라리 그런 고민을 하시기 전에 시스코와 먼저 이렇게 협의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다양한 보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각 기업에 맞는 솔루션을 오히려 저희가 먼저 제공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모든 보안 벤더가 다 좋겠지만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에서 그 항상 상위하고 있는 그 저희가 이유는 탈러스라는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해서 각 보안 솔루션에 이 보안 인텔리전스가 다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가장 큰 장점이 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요. EA 추가 할인이 5%에서 20%까지 차등으로 적용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사실 가격적인 부분이어서 조금 민감할 수 있는데 그냥 간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의 그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쓰시는 것보다 2개를 쓰셨을 때, 3개를 쓰셨을 때 이 솔루션의 각각을 쓰시는 것보다 그 추가가 되면 될수록 좀 그 할인율이 좀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또 견적은 또 이테크를 통해서 받아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아, 시스코가 비싸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글로벌 넘버원인 탈러스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넘버원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또 그 도입하실 때 부담이 없을 정도의 이제 금액을 예산을 잡아드릴 수 있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듀오는 기존의 무료 OTP 솔루션과 차이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물론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무료 OTP 솔루션 같은 경우는 확장이라든지 뭐 어댑티브 정책 적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의 헬스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미약돼 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OTP 솔루션을 등록을 하고 그 OTP 솔루션을 탈취가 된다고 하면은 보안이 이제 그 취약점이 당연히 발생하고요. OTP 솔루션을 쓴만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하지만 듀오 같은 경우는 멀티팩터의 인증을 쓰고 있는 디바이스를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되고요. 인증서를 배포함으로써 인가된 사용자가 인가된 디바이스에 그 멀티팩터 인증을 했었을 때 이제 인증을 허하게 되고 그 디바이스의 신뢰 그리고 그 디바이스가 인증을 했던 노트북이라든지 모든 디바이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증을 또 물어보기 때문에 2차 인증에 대해서는 듀오보다 더한 솔루션 전체 시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릴게요. 되게 현실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무료 소프트웨어의 MFA를 만약에 이중 인증을 썼는데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문의를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시스코는 저희가 뭐 인원수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국에 얼마나 많은 시스코의 엔지니어분들이 근무를 하시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반면에 그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에 오너십이 많이 없으십니다.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도 다 만들어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관리해주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을 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무료 솔루션 다 좋은데 그 개발은 누가 할 거고 인티그레이션 누가 할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개런티는 누가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비용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만큼의 리소스와 신뢰와 비즈니스 유지 그 약간 컨티뉴스 연장선상으로 보셨을 때는 약간 저희가 다른 밸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세미나 동안에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분과 그리고 또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장님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고 이렇게 컨텐츠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 보안을 얘기한다. 굉장히 뭐 코로나 이 시기는 빨리 헤쳐나가야겠지만 뭐 IT 입장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 약간 과도기적 상태라고 보입니다. 이런 과도기적인 상태 고민이 있으시면 저희랑 같이 고민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 아까 정말 200명이 넘는 엔지니어들이 다 고객의 목소리 요구사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요청 주시면 성심성의껏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밸류를 드릴 수 있도록 같이 저희 파트너 이테크랑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은 솔루션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실제 저는 생각하는 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복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보안도 충분히 그 복지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솔루션들 중에서는 당연히 지금 쓰고 계시는 것도 있으실 거고 고려하시는 것도 있는데
기업의 복지 입장에서 코로나 시대를 뉴노멀 시대는 빠르게 다가왔고요. 그럼 여기서 기업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보안 담당자분들도 물론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현재 있는 많은 벤더들이 서로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시는 때 저희가 좀 그 고민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 드렸던 이제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를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시스코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솔루션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방송 영상과 발표 자료는 일주일 후에 올쇼TV에 업로드되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